자, 그래서 현대시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그래서 아마 등급급 검색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작년 9월 평가원은 1컷이 100점이었어. 한 개 이상 틀리면 2등급입니다. 2등급.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시험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왜냐면은 우리 그 8페이지의 가작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너희들은 지금 작년 수특 연계작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작품 보시면 우리 백석의 자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이게 지금 연계작품이었거든. 작년 수특에 나왔던.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나왔으면은 보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석이 수능평가원에 3번 이상 나왔던 작가라고 쳤을 때, S급이라고 쳤을 때, 이 양반이 살았던 시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 일제강점기. 그치? 그 다음에, 자, 백석하면 크게 두 가지 작품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삶. 그치?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또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도 지금 우리가 보기가 없이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삶 우리가 뭐 대표로 뭐 국수나 그치 여운왕골조 이런 작품들이 있고, 이 공동체적 삶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뭐 여승 같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승 이제 왜? 그래 우리 원래는 제 딸도 있고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 집 떠난 10년 됐고 딸은 돌무덤 좋아서 죽었고, 그치? 그다음에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자 승려가 돼버리고 그런 어떤 내용.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그죠 범주로 백석씨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가지문을 읽고 지금 풀 문제가 몇 개 있느냐고 했을 때 22번에 공통점 묻는 문제, 23번에 태반이라는 특정 시험 묻는 문제, 그다음 24번에 기역부터 비읍으로 그치 인덱스 매겨져 있는 문제. 요거는 지금 가작품을 읽고 풀면 되겠다라는 전략 세우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가작품 읽어볼 건데 제목이 북방에서 정현웅에게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북방이라는 공간이 이제 북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볼게. 아득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나는 떠났대요. 자, 화자 등장했고, 그치? 떠났단데, 그럼 봐봐. 우리가 언제 어디를 떠났는지가 좀 중요한데, 언제는 나왔지만 어디를이 안 나왔단 말이야? 어디를 떠났냐? 목적 뒤로 뺐네요. 도치법입니다. 어쨌든,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그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그치? 그니까, 사실 이제 여진, 요, 금부터 사실 요 밑에 두 번째 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고3 정도 수준의 뚝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여, 나라는 알아야지. 북방지역 아니고 북방지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옛날에 바로 이 북방지역 북쪽을 떠났구나 그치? 라고 읽으면 되는 건 제목으로 북방에서 정현웅 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얘네들을 속이고 어쨌든 나는 떠났다 반복을 되고 있네. 그래서 북방지역 아주 먼 옛날에 나는 떠났었다 하고, 또 기억 인덱스 나와 있는 24번 문제 1번 선택지 보시면은 여러 민족, 나라, 지명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 안 친다고. 이게 사실은 뭐야? 나라가 아닌데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화자가 떠나온 공간이 바로 어디다? 북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1번 선택지 맞지? 그치? 그래서 24번에 1번 선택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이런다. 2연. 자, 나는 그때는 뭐야? 떠날 때, 읽으면 되겠지, 그치? 떠났을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자, 슬퍼하던, 붙드던 말. 어쨌든, 나무와 갈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칭해서 읽으면 되잖아, 그치? 또는 사물들이 슬퍼했다, 붙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물은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붙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치 누가 내가 지금 뭐야 슬퍼하고 이곳을 그치 떠나지 별로 뭐 안고 싶다 뭐 이런 뭐 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24번에 2번 선택지도 결국 뭐하고 있어? 자 이거 별표 쳐야 된다. 자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 왜 슬픔 느끼고 말을 하는 것 전부 다 뭐야?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거든. 그래서 화자가 밑줄 쳐라.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랑 이깔나무가 아니고 누가 주체는 화자라고. 그걸 자연물에다가 뭐 했을 뿐이야. 이 왜 쓸 뿐이지 뭐.
그치? 이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오로촌이 맷도, 이게 뭐, 돼지 같은데, 잡아서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실미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어쨌든, 자,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나와서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도 나는 다 잊지 않았다. 문장구조 A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니까, 3번 선택지에 디귿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묘사한 문장구조 반복해서 잊지 않았다. 이걸 같은 말 먼저 기억하는 거잖아, 뭐. 그치?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할게. 그치? 응. 자, 그 다음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내가 시 같은 것들 우리가 타당성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수시거나 서술을 잘 보라고 하는데 리을 봐봐.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뭐 했다고? 떠나왔다고. 그치? 자, 북방을 떠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치? 자, 하얀 옷 입고 낮잠 자고 놀라고 어쨌든 절하면서도 그런데 자, 그때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위에 지금 제시된 이 삶의 모습이 원래는 지금 무슨 삶이었다고? 부끄러운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좀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 뭐 어쨌든 간에 자, 리을은 지금 이제 어쨌든 떠날 때 다시만 하더라도 걱정 근심 없이 떠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치?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걸 리을만 푸는 게 아니고 미음과 관련해서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돌비를 끼워주고 많은 은근보화를 땅에 묻히고 자,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땅에 묻혀가지고 몰라 상관없지만은 까마귀가 긴 족보를 이루었다는 말 지금 뭐야 많이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뭐야 그래도 유전자를 물려줬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어? 이런 것들은 시간에 경과 이 정도로 읽으면 된다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요. 떠난지. 자, 그리고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자봐봐 슬픔과 시름에 자, 아까는 없이 지금 떠나서 그죠?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쫓겨오게 되었다고. 자, 금신 시름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리을과 미음을 얘들아 24번에 4번 선택지 리을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치? 그런데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거니 이건 좀 수로만 봐도 없이였는데 쫓겨 또 가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일치가 아니고 계속해서 뭐야? 괴리가 생기는 상황을 얘기해. 대비가 대조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정답 4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수로만 봐도 없이와 쫓겨는 같은 층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찍으면 되겠고. 그리고 자,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는 건 원래 있었던 공간이니까 이 태반이 뭐였다? 북방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태반이라는 공간 여러분 아마 자 너도 나도 다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 그래 엄마 우리 뱃속에 있을 때 그치 엄마의 그지 뭐야? 그래 그 탯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았다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성적 공간이고 근원적 태초의 공간 이런 정도로 좀 봤을 때 원래 우리 민족이 시작했던 공간 북방이라고 봐요. 왜 우리 민족이 누구 할배로부터 시작했노? 당군 할배부터 시작 안 했나? 당군 할배 땅덩어리 어땠나? 보면 옛날 보조선 그 땅덩어리 보면 한 요렇게 우리가 보조선이 지배했다라고 해. 아마 여기서 좀 뭐 한 것 같아. 모티프를 얻은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어쨌든 나는 태반으로 지금 돌아왔어. 그런데 자 이미 해는 늙어버렸고 다른 팔이 창백해져 버렸고 바람은 미쳐버렸고 모래구름만 너가 없이 떠도는 지금 뭐야 되게 황량한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뭐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밑에 영타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다 뭐야? 사라지고 없구나 상실감. 그치? 그리고 바람과 물과 셀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없더라는 것. 그치?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까지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을 그치 반성하고 돌아왔으나 그 황량해진 곳에서 그치 그 이전에 우리 따뜻한 가족, 조상, 형제, 이웃들은 다 없더라는 겁니다. 8페이지. 자, 그래서 23번 문제 지금 태반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선택지 23번에
자, 서태반에서 자, 그만 뭐라고? 돌아왔지만은 황량함과 없다를 느꼈으니까 부재, 상실감 맞지? 자, 소외감은 될까 안 될까? 자, 상실하고 소외는 같은 층이야, 다른 층이야? 다른 층이라고. 소외랑 집단에서 뭐야? 집단과 어울리지 못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따로 떨어져 지내는 거야. 근데 요거는 돌아왔지만 없어지고 없어. 이거는 어울릴 상황조차 전제가 안 된다고. 요거는 같은 범주가 아니에요. 다른 범주입니다. 소외는. 그지? 소외는 따로 떨어져 집단에서 이렇게 자 소속되지 못하는 거야. 맞니? 소속 바깥 이런 뜻이잖아. 소외가. 이거는 상실 잃은 것과는 층위가 범주가 달라요. 이거. 맞지? 요건 정확하겠다. 그다음에 이별을 수용한다? 아니지. 이별을 지금 내지 사라짐을 상실을 이렇게 인지하는 공간이지 이별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 다음에 희망 드러나지 않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뭐랬다고 좌절 절망이 나타나는 공간 희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5번에 생명의 섭리나 태어남과 죽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생명의 섭리이지. 그 정답은 1번밖에 없어.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봐. 자,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해서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자 돌아왔으나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렇지? 자,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역사적 상황 솔직히 여러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중1, 2 정도 내 모를 수 있다고 보는데 고1, 2, 3 정도면 역사적 상황 발해 부여 이런 거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그래 영광의 순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치? 황량한 들판들만 남았다니까 비극적 현실 부각 맞습니다. 요거 가로만 보고 있어. 마지막에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고 없다라고 해서 허망함, 상실감 드러내고 있지. 빗대표는 방식. 다음에 영탄적 어조 나와 안 나와? 하고 나의 조사는 나와. 그런데 경외감 무슨 뜻이야? 경외감 뭐? 문학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지? 너무나 두려워서 존경심이 더 크게 느끼게 문학에서 존경심이 크게 읽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하고 뒤에 사라진 것들 열거하고 있으니까 경외감이 어디 드러나니? 솔직히 경외감 몰랐던 친구 있으면은 경외감이라는 워딩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기출 선택지 이런 것도 보면서 이런 워딩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정리 훑어 보셔야 됩니다. 그 쌤이 다 해줄 수는 없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몰랐던 반성하고 다시 오늘부터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할 수 있다. 5번에 향토적 소재는 우리 고향의 또는 토속적 의미죠. 너구리 나오고 그죠? 범, 사슴, 송어, 메기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느냐? 이거는 과거에 내가 그런 것들과 이별했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일 뿐이지 이게 언급은 됩니다만 그리움은 안 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1, 2, 3번 가운데 정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정답은 어디까지 갈 필요 없어. 다까지 갈 필요 없어. 나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가를 가지고 22, 3, 4 세 개 문제. 자, 하나는 건드렸고 두 문제는 풀었고요. 자, 그럼 이제 나 지문 읽어볼 건데 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5번 문제 제목이 일단 살얼음 아래 같은데 하고 나의 생각 하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살얼음 아래를 바라보면서 생각은 자기가 살았던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떠올리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아니면 할까 보기 봐봐. 시에서 성면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를 이게 우리가 강변이라고 하자. 화자 딱 봤더니 얼음 아래에 그치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자신의 지금 생각을 회상한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이 물고기가 회상의 매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매개를 통해서 그렇지 떠올리는 물고기가 유년 시절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화자는 물고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봅니다. 물고기네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난다고 해서 같은 말이네요. 회상. 자, 이때 이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을 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그냥 기억이 아니고 시린 기억이라고 해요. 시린 기억.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실이다라는 게 뭐 촉각적인 증상으로서 뭐 손이 시리다, 뭐 눈이 시리다, 그지? 눈물 날 때 또는 뭐 정말 추울 때 손 시리다. 그러니까 맥락상 이게 좋지는 않은 기억인 것 같죠. 그치? 그래서 유년의 기억이 그지? 이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 부정적인.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만, 그치? 뭐 웃음하고, 그치? 이 웃음이 긍정적인지 파시티브인지, 그치? 뭐 네가티브인지 이시를 하면서 구분하더라고. 여기 때 기억은 무슨 기억인 거야? 네가티브 기억이지 뭐. 맞지? 그래서 네가티브 기억이라고 했을 때 네가티브 이거 NE 맞지? 어떤 새끼 NAC라던데. NA 아니니? 아니야.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거 아이가? 이 맞나? 씨발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줘? 네가티브. 그지? 자, 어쨌든 그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어쨌든 살얼음 같은 데라는 게 아마도 지금 이제 뭐야? 자신이 지금 이제 뭐 비춰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통으로 창구가 되는 것 같고, 그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물고기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사실 뭐 요거 확인하고 뭐 바로 작품 가서 뭐 확인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너희가 확인할 만한 뭐가 없어. 근거가 없잖아. 그 근거는 어디 있는데? 선택지 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선택지 먼저 한번 훑어보시는 거. 그래서 내가 다는 아니어도 두세 개는 소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힘내보라고. 할 수 있다고. 1번 봐.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 창을 통해 본 물고기니까 아마도 살얼음을 어디에 비유한 것 같아? 투명한 창에 비유한 것 같네요. 그치? 그러면서 물고기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결국 좀 물고기 생활 공간 물고기네, 방. 물고기가 사는 것일 뿐인데, 그지? 그것을 집, 방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생각을 겹쳐서 생각하고 요거는 맞다고 가야 된다고, 얘들아. 맞지? 다음 2번에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쪽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자, 화자는 생가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거. 그 봐봐, 이게, 자, 창으로 지금 나를 보고, 그죠? 내가 본다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도 지금 뭐야? 그래, 창, 내지는 살얼음 위쪽에, 그죠? 약간, 그림자 친 어떤 무언가를 인식을 하는 걸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방귀지 않고 흩어진다는 거 봐서는 이건 뭐야?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범주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익스큐즈 해도 된다고. 요거 나오는 구간에서, 이거 2번에서 할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타당했었나? 와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서 흩어지는 하고 못 알아본 거 하고 결국에는 만약에 알아봤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신하게 막 그 얼음 쪽에 더 붙어가지고, 그치? 또는 몰려와가지고 막 반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 알아본 거 하고 어느 정도는 층위가 범주가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뭐 사전적으로 또는 뭐 100% 무조건 이렇게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판단해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은, 그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은, 그 신경림 시인 작품, 실제로 수능이 나왔는데 본인이 2개 틀렸다고 했잖아, 4문제 중에. 누구의 의도를, 출제자 의도를 우리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흩어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뭐야?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 거니까, 못 알아본 것, 이런 정도의 개념하고 엄청 맞다고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바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젖을 갈 때는 어린 것들이 그네들끼리 놀고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과 어린 것들끼리 놀아. 그죠? 어린 아이들의 모습, 그죠? 어린 것들들 복수니까, 그치? 아마도 그 생가 주변에서 뭐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들 기억하겠지? 또는 다른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오케이 해줘. 4번에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란 생각이야. 자,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의 생각에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봐봐. 비좁은 구석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모습하고 왜 따로 하고 지금 범주가 층위가 맞냐 안 맞냐 이건 약간 뭐야?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지. 그 비좁은 구석방이 그다음에 어떤 궁리를 하는 거 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거 하고는, 그치? 외롭게 따로 지내는 거잖아? 요거 하고는 범주가 사실 연결되는 게 좀 나는 애매하다는 생각을 좀 들어야 된다고. 이질감 느껴져야 된다고, 범주상. 그러니까 구석방에서 뭐 홀로 이렇게, 그치? 누워있거나 홀로 지내거나 이런 워딩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따로랑 지금 맞출 범주가 없단 말입니다, 위에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면 괄호하고 가도 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4번이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5번에 화자는 자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해서 이때 마음이라 그치? 성인이 된 나한테 그치? 야 너 아직도 저 지금 이제 과거 유년을 그치? 회상하고 있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니까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아직 생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 생가를 좀 떠올리는 것 자체가 유년 기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유년의 기억이 그치? 아직 화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고민해야 될 게 있다면은 2번 선택지와 4번 정도인 것이지 1, 3, 5번을 고민한다는 건 좀 곤란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작년 9월 평가원 화작 기준으로 1컷이 100점이었단 말입니다. 요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나 작품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 왜 나 작품과 관련해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22번, 25번, 26번이었거든. 특히나 요 창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해서 그치 인덱스 문제였기 때문에. 자, 겨울 아침 먼 길을 걸어 물가에 들었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 하나 생겼다. 살얼음 꼈다는 겁니다. 강가에 그치? 자, 계절적 배경 나왔고, 시간적 배경 나왔고, 아침, 다음 창 하나, 얼음. 자, 비유적 표현이고, 비유적 표현, 그 속에서 보니까, 이 창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뭐 한다고, 물고기네 지붕을 틀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까 우리가 목에서 보았던 유년 시절의 생가를 투영하고 있는 거구나. 맞지? 자, 그래서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나의 생가 같았다. 물고기네 방 이꼴 나의 생각. 아까 만약에 25문제 같은 것들 논리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1번 선택지는 이거 보고 확인해도 된다고. 맞는 말이죠. 다음에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근데 못 알아보고 사방 쪽으로 흩어졌다. 아까 2번 선택지에서 그 생가 식구들 맥락상 물고기인데 나는 너희들 보고 너무 반가워서 유년애가 또 기억을 떠올렸지만 쟤네 물고기들은 나를 보고 그래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사람처럼 보이는 뭔가가 지금 어떤 물체가 보이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야. 너희들 개울물 또랑에서 물고기 잡아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물고기 잡으려고 다가간 물고기들이 나한테 친하게 다가오나? 도망가잖아, 그지? 형체, 그지? 인지를 한 다음에 도망가는 모습들, 물고기들은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말 그대로 물고기는 미물일 뿐이니까. 그러면은 2번 선택지, 오케이, 맞는 말이었어. 그죠? 그러면 소거법에 따라서 4번이구나 라고 하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셔야 됐지.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젖을 갓된 어린 것들, 작은 그제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유년에 어렸을 때, 자기 가족들 또는 형제들하고 놀았던 것들 기억할 것이고, 자, 작은 것들은 그렇게 놀고, 어미들은, 물속 사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급히 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봐봐. 그러니까 문장이 좀 주어가지고 어미들 나왔고, 그렇지? 그 다음에 때로 들어가니까 이때는 쟤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데라고라고 해서 플러스 지금 아이들도 데리고 갔겠지.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여전히 나를 못 알아봐요. 물고기들이니까. 근데 무슨 급한 생각들을 하느라 급히 좁은 구석에 지금 우리 물고기들 보면은 우리 가끔 이제 보면은 그 바위 틈에 그렇지? 얘네들끼리 몰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내 집에 수족관만 보아도요, 돌이나 이끼 틈 그런 주변에 물고기들 막 모여가지고 그치 있다가 자기들 함께 이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잘 봐. 자,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곳에 빼곡히 서서의 주체는 지금 이제 어미와 그치 이 물고기 떼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어디에서도 그치 이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지 혼자 외따로 그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하고는 연상이 안 된단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25번에 4번 선택지 돌아갔을 때 아까 궁리, 구석방, 외따로라고 했는데 외롭다, 쓸쓸하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구나. 정답은 4번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되나? 자, 그 다음 어쨌든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해서 아직도 그 유년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22번 문제 1번 선택지. 자,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현실이 아니고 이건 뭐야? 그래, 유년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든 그치, 포지티브든 간에 그 대상이 현실이 아니고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과 관련 역사적 상황, 역사적 사건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이벤트여야 된다고. 어떤 적어도 아까 발해나 부여 같은 거지 역사적인 어떤 뭐 국가명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기본적으로 아까 살얼음 이꼴 창이라고 하는 순간, 그치? 이 창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과거 유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좀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딱 성립해. 이 정도 기억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사실 읽으면서 풀리는 정도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위에 현실 부정, 역사적 상황. 요 두 가지만 견제해놓고 읽었어도 그지? 없네. 3번밖에 안 남네. 이렇게 치고 가야 된다. 알겠지? 이걸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뭐 전문가처럼 멋들어지게 해석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자, 25번에 정답이 2번이었고, 2번에 몇 번에? 4번이었고, 자, 26번에 A인데, 요 A가 좀 살얼음 창이었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자, 불안 심화가 아니고, 그냥 과거 회상이었고, 이상한 형사가 드러내는 거 아니었고, 책임감 아니었고, 그치? 그 다음에 A와 달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스몰 A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극복하게 현재 상황, 현재처럼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 과거를 찌르게 떠올리는 상황이었으니까 A와 달리라는 말이 이거는 성립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A는 모두 대상 새롭게 주목하는 대상 그냥 물고기일 뿐이었는데 저 물고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의 생각까지 갔을까? 새롭게 주목. 새롭게 주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야 얘들아. 그런데 거기다가 내 생각, 유년 시절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대상을 새롭게 나만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새롭게 주목은 맞단 말입니다. B를 보기 전에. 아니 그래서 스몰 B 나왔을 때 남은 4, 5번 중에 그치 하나 골라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니? 자 그리고 자 다 수필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항상 이제 우리가 시 두 편하고 수필 이렇게 지금 이제 수능에서 2년 연속제 나오고 있는데 수필로 푸는 문제 일단 단독 문제 한 개 하고 있지 위와 같이 26번처럼 일단 한 개의 작품으로 소거해놓고 한두 개 선택지 정도를 이제 이 수필로 이제 판단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27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 이 다작품은 이문원에 있는 노종 늙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라고 해서 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것을 말하는 서로 다른 생명체는 누구 나무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법을 맞춰줘야죠. 그죠? 나무 인간. 자, 그래서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 중심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도 몇 개 한번 그어보잔 말이야. 1번에. 자, 이분은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고 슬러시 100여 년 살았겠지. 쌤, 지구에서 70년으로 산 이 지랄 안 한다고 100여 년 산 걸로 나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야? 영양 주고받은 거 얘기 나오겠지. 다음, 글쓴이가 널찍이 들이어 서늘한 그들로 인해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화 동쪽 늙은 나무에게 에서 이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지 이 글쓴이가 이렇게 그늘을 얻었다면 우리 인간 뒤에 나오겠지만 얻었다고 기둥 받쳐줘가지고 얘가 구부러지거나 그렇지 엎어지지 않게끔 지지대를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서로가 이익을 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주체가 좀 조물주고 해주었다라고 하니까 이 조물주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치? 왜? 요게 지금 거슬에서 끊기고 그 후슬링에 조물주가 해줬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우리가 바로 논리적으로 판단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맞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4번에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안쪽으로 향한다는 자기 몸으로 그지 막 뿔이 휘어져 들어가는 거야 몸 쪽으로. 근데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줬다라는 건 지금 인간이 가축에게 영향을 줬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축 인간에게 의지했다. 그죠? 5번에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있어. 자, 훨씬 더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결국 뭐다? 그래, 이런 미물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얘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비교 대상은.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몇 번 설했잖아. 3번 설했지, 그지? 조물주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법에서 1, 2, 4, 5번이 날아갔으니까 3번 찍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해결할 거 스몰 B밖에 없다. 그래서 스몰 B가 아까 뭐였다고? 기둥이었다. 그래서 기둥이 있는 문장을 살짝 봤더니 뭐라 돼 있어? 보자. 그래서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기둥을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 누가 만들었겠어? 봐봐,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겠지. 그지? 갑자기 기둥이, 야, 나무야, 너 넘어질 것 같네. 갑자기 지가 솟진 않을 거 아니야. 사람이 자르고, 뭐, 다듬고 해서, 그지?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예를 들어, 큰 나무 있다라고 하자. 구불구불 자라거든. 이런 막, 옆으로 자란 나무 되겠어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막 받쳐놓은 기둥이 약간 말이지. 누가 하지? 인간이 만듭니다. 맞죠? 그러면은, 26번에, 자, 4번 쓰랬지. 이것도 봐봐. B는, 기둥은 이 문장 주어다. 글쓰기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거야? 나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지. 객체 왜곡이잖아. 맞지? 대상 왜곡이. 그래서 남은 정답은 5번이다. 그치? 그래서, 저 기둥이라는 게 저 나무가 오래 살게끔 도와줬구나. 즉, 뭐야? 나무가 지금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가 그지? 위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또 나무가 오래 살게끔 도와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야? 베네핏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 정도 5번이야. 이렇게만 가면, 수필도 뭐 단락별로 끊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럴 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소급에 따라서 27번 갖다 날려버리면 그지 충분히 시간. 내가 봐서 이거 요 6문제 한 5분 정도면은 그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한번 보자. 그냥 내가 안 읽을 거야. 그냥 정답과 관련해서만 내가 좀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자, 이게 일단은 가와 나가 평시조고, 그 다음에 다작품이 연시조가 지금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지난 구모, 올해 구모에서도 평시조 한 수, 사설시조 한 수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모, 육모에서는 주면서, 사실, 수능에서는 지금 평시조나 사설시조가 나온 지 꽤 됐어. 연시조 아니면은 가사가 나오니까. 그럼 어쨌든, 보기 한번 볼게요. 34번 문제. 자, 1번이다. 보기에, 우리 그 가나다 작가, 정철과 조존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조선 후기,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 대립과 투쟁, 그 다음에 정치로 공격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 살림의 은거, 살림 은거는 결국에 자연으로 도망친 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정계에서 이걸 다 소외된 상태라고 불렀대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또는 경계를 한다거나, 이게 1번. 또는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가, 2번. 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연이 짱이야. 자연으로 몰입하려는 거지, 태도.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하필 근데 왼쪽에 있는 지문도 몇 개? 3개 작품이네, 그지? 그리고 또 인덱스 맞춰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네. 자, 그리고 밑에 1번부터 한번 가보자고. 다 속어는 못하더라도 일부 속어는 할 수 있으니까 믿고 해라. 1번에 풍파가 험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출렁이던 배가 어떤 풍파에 그지 이렇게 뭐 휩쓸리는 요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 이제 관리라면까지는 지금 뭐야?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건 못 건드린다. 그지? 깔아놨기 때문에. 자, 가의 초장, 우리 시조의 초장이란 말 첫 번째 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내신 때는 필요하지만 모의고사 때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줄 정도만 기억해. 자, 가의 첫 번째 줄에 이 당쟁에 휘말리던 사람이 정치적인 소외상. 그래서 봐라.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고. 어디로 가고 없다. 부서지고 없다. 그치?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정치로고 소외당 유배 갔거나 그치? 탄핵당했거나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자연으로 떠났거나. 맞지? 요거 익숙해줍니다. 2번에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막 이제 먹거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허술한 배를 두신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어쨌든 허술한 배를 두신 사람이 신진관리, 즉 입사한 인턴이라든지 그치? 신입사원이라면 가의 두 번째 줄, 종작은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 누구야? 신진관료에게 험난함을 알려주는, 그치? 경계하는. 그래서 봐봐. 구름이 험하거늘, 자,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들아, 모두 조심하여라 라고 이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정치가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단다. 너희들 초임이지? 신진관료지? 앞으로 조심해. 되나? 2번까지 돼야 된다. 3번에 심의산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한자가 나와 있으니까 심자 여기서 마음심자 하면 깊을 심자입니다,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깊고도 깊은 그냥 산이 화제의 심정이고
5, 6월의 자취눈은 이제 그 자국눈 얘기하는 건데, 뭐, 얄팍하게 쌓이는 눈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5, 6월에 눈이, 그치? 자, 내린 눈이 화재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것이라면, 나의 첫 줄과 두 번째 줄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의지인데 의지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나 작품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라고.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5, 6월. 그치? 5, 6월은 절대 눈이 내릴 수 없는 날인데 눈이 내렸단 말이야. 이거 복잡한 마음, 심정 드러내는데 자, 이것을 보았는가? 이마라고 지금 뭐야? 대상을 지금 부르면서 그렇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의지가 드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임에게 알리고 있을 뿐이지 의지는 안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 정답은 이거 3번 아니냐? 이거는 사실 너무 수월한 지금 지문이었고 4번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온 놈, 온 말. 어떤 놈이 어떤 말을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어떤 일을 읽으면 된다.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만약에 모략이 난무하는. 비방과 모략이란 그건 뭐야? 참소. 우리 고3 정도면은 참소가 뭐 모함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그치? 응. 그래서 온 놈이 온 말 해도 자 이미 임금이라면 뭐야 우리야 또 결백을 좀 믿어달라. 그치?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믿어달라. 모함 참소 몰랐다? 반성은 하는데 오늘 알면 되니까. 자 이런 것들 정리를 워딩들도 고전문학 워딩들 너희들 몰라서 틀린 건 많잖아. 좀 잘 정리 좀 해봐봐. 알겠지? 자, 5번에 민을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 이게 민을, 어휘풀이 나와 있을 건데, 우리 낚싯바늘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은, 낚싯바늘 안쪽으로, 요렇게 난, 부분이 살짝 있어. 요게 뭐냐면은, 우리 물고기 여기 떡밥 물잖아. 그래서 물고기가 덥석 물어. 그러면은, 이거 덥석 물고 나서, 그지 요거만, 요 갈고리만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덥석 물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뭐야, 반대 역으로 나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물고기가. 그래서 미늘이 없는 낚시 자체는 뭐야? 물고기를 잡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자, 우리 다의 이수 중장이니까 이수의 두 번째 줄 봐봐.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를 메고. 그치? 너 물고기 놀라지 말아라. 그냥 나는 뭐야? 물고기를 잡는, 그 자체를 그냥 재미로 느끼는 거지. 너를 잡아먹을 생각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오케이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공통점 물어봤으니까 뭐 가를 가지고 몇 개 소구해보면은 말건방 자 우리 가작품에서 말건방 어디 나와? 그래 호수란 배를 두신 분들아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그치? 말건방 통해서 요것들은 전달하고 근데 아까 우리 34번 문제 보기 풀면서 나 작품에서 뭐라고? 보았는가? 이마 그치?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께서 잘 짐작해주세요. 이마 풀놓고 말건방 짐작해주세요. 잘 판단해주세요. 요구 전달 정답 1번이죠. 가나로 다 풀린다니까.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다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좀 푸세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다 단독 문제인데 그래서 요것도 봐봐. 이거를 가사처럼 쭉 다 읽을 이유가 없는 게 연시조는 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수 지칭하는 부분들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소리치봐. 각 수의 첫 음꼴을 동일하시오. 아이야로 시작하고 있지. 안정감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1, 2수에서는 생활도구 뭐 있어? 생활도구 구럭, 망태 그 다음에 도롱이, 삿갓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번에 1수 두 번째 줄 3수 두 번째 줄에 나타난 화자 걱정 보니까 밤 지난 밤 사이에 그치 고사리가 벌써 아니 자랐겠는가 자랐다 그러니까 뭐 하자 자 종장에서 이게 걱정인데 강화냐 봐라 1수만 봐도 고사리가 아니 자랐겠느냐 자랐을 것이야 그러니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즉 이 고사리 아니면은 아침밥 저녁밥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겠는가 뭐야 자랐으니까 저 고사리 키워서 그지 밥 지어 먹겠다라는 것이지 무슨 걱정이 강화가 돼 그리고 애당초 걱정도 아니었네요 일수 중장만 놓고 보면 됐지? 그래서 자연 속 생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 걱정 심화 강화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 푸는데 한 1, 2분 정도만 그치 투자를 하면은 세 문제 푸는데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9월 모평에서는 이제 지금 1컷이 아마 100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난이도. 아마 이거는 한
시간 80분 주면은 전체 지문 한 3회독은 하겠는데, 그지? 자, 어쨌든 4번, 5번도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은 1수 종작 마지막 줄과 3수 첫 번째 줄에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했다 해서 1수 종장에선 지금 뭐 나왔다고? 이 나물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3수 초장에서는 죽조반이라고 해서, 그치? 이게 아침밥, 뭐 저녁상에서 먹는 양반 미음 같은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수 마지막 줄은, 이거는 알아야지, 얘들아. 4수 우리 마지막 줄에 첫 음보가 뭐라고 돼 있어? 어저버라고 돼 있잖아, 그치? 어저버가 뭐다? 감탄사요, 감탄사.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죠?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해서 세상을 읽고 이웃에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다시 본다라고 해서 시상을 지각 마무리. 더 철저하게 33 프로에 따르면은 우리 다 작품은 속세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되나?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내가 현대 소설 읽을 거고, 고전 소설은 좀 광한루기라는 작품 나오는데, 광한루가 춘향이 목유가 처음 만난 것쯤 뭐야? 이게 춘향전의 어떤 스피노프 같은 그런 느낌이야. 다른 버전의 버전도 뭐 좋고요. 그래서 춘향전 얘기했으면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알겠지?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 읽을 건데, 지금 오늘 교재 받은 친구들은 이 시간, 지금 쉬는 시간에 폰 만지지 말고 지문 좀 읽어봐. 알겠지? 자, 잠깐만 쉽시다. 자, 그럼 현대소설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인데, 작년 수록됐던 작품이어서, 요거는 작년 구모 기준으로는 이게 연계 작품이었지. 그래서 이게 그 작년 수특에 실렸던 부분하고 한 5, 60%가 동일해요. 그래서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요것도 뭐 이제 당시에 친구들이 쉽게 풀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연기 작품이 아니니까 이제 생소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목에 날개 또는 수갑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제목 봤을 때 날개와 수갑, 뭐 어쨌든 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췌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 소설은 워낙 넓으니까. 근데 너 딱 느꼈을 때 날개라는 개념하고 수갑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뭐야? 이게 좀 괴리, 서로 모순된 개념이라고. 왜냐? 날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때? 좀 자유, 그치? 그 다음에 수갑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떻다고? 좀 약간 구속, 얽매인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종속적인. 그래서 이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약간 모순적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것. 자, 그리고 31번에 보기를 봤더니 자, 중도적 주인공. 중도라는 말 말이 좋아 그랬지. 이게 우유부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속한 이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그런데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좀 주인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집단의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자, 이 집단의 논리에 대해서 그치? 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뭐하다고? 머뭇거린다고. 이 머뭇거리다 되게 이제 뭐 소극적이고 그치? 어떤 수동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자,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이런 집단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 그러니까 주적 관점은 이제 위는 비판적하고 관련해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자,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동화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요. 집단 논리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막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 요건 이제 밑에 있는 거지. 후자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또는 미온적인 또는 우유부단한 그런 느낌의 그치? 자, 주인공을 중도적 주인공.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꼭 한 읽어보라고 했어. 지금 안 읽어본 친구 같은 경우에 요 인물이 바로 누구야? 민도식. 그치? 또는 자, 만약에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 선택지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간 친구들이라면 지문 읽기 전에 이 주인공이 민도식이라는 거 어디에서 보기 문제 선택지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거 확인 못했다? 조금 자꾸 쌤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친구겠지. 또 따라 해봐. 자, 1번 선택지.
자, 그래서 동료에게 준비위원회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발언하는 것을 본인이 어쨌든 이런 회의에 담겨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면 자, 소극적이어야 돼, 주체적이어야 돼, 주체적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민노시키라는 이 중도적 주인공이 인식적 측면에서는 주체적이구나. 이제 비판적 주체적 같은 층이 아닙니까? 오케이, 좋아. 숨은 의도 파악. 요거 작성하더라도 그지 주체적 연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권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 또 누군지 모르겠 어쨌든 놀이객감으로 삼는 것 자체가 놀잇감 정도로 그치 여기는 거니까 되게 지금 우월하고 그치 약간 열등한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 같지. 그래서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어쨌든 지금 이제 뭐야 장상태 눈짓이 그지 민도식에게 향했을 것이고 근데 그 민도식이 눈짓을 외면했다라는 거거든.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이런 것들이 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런데 밑에 자, 이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이 논쟁, 그치? 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을 이렇게 놀이객감, 그렇죠? 그냥 재미, 놀이감 정도로 삼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투쟁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지, 투쟁하지 않은 것, 논쟁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제시된 지금 보기 내용하고, 그렇죠? 또는 이 전제, 이 지문의 내용하고 투쟁 논쟁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답은 2번이다라고 봐야지. 노라고 봐야지. 맞아. 이게 확인이 안 되더라도 너희들은 그래 요거 좀 기억해 놨다가 이 부분 나왔을 때 다시 2번 선택지 와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자, 3번에 쌤이가 5개 다 어떻게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거해놓고, 그치? 이런 것들 만든 거니까 넘어가 놓고, 한두 개 정도 남았을 때 걔네들 확인하면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3번에 아내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 그런데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 자, 그것을 보니까 민도식이는 독립산업영화 집단일 거야. 집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 인식은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지. 생각을 말하지만 집을 나선다는 것 봐서 지금 그래, 회사의 집단의 논리에 따라서 출근하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문제를 인식, 그다음에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쌤, 집을 나서는 게 떠난 거 아닙니까? 이 집이라면 곤란한 거지. 집을 나선다는 건 어디로 향한다는 거야? 회사를 향한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회사로 간다는 것은 회사 문제점을 알면서도 회사 간다는 것은 회사를 좀 떠날 수가 없는 거지. 회사 일을 직장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겠지. 그치? 응.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오케이. 4번에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도식이는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은 도저히 그걸 봐.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에 갔어. 하필 왜 사복 차림일까? 그럼 남들은 사복이 아닌 유니폼, 제복 같은 거 입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반대짓을 했을 때, 근데 그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니까 사복 입었지만 그들 제복 입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수업되고 싶은 그런 마음, 어쨌든 행동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4번은 이제 집중해서 2번하고 4번하고 남겨놨다 쳤을 때, 어쨌든 2번하고 4번의 내용도 하면 된다고 살짝 기억해놨다가, 그래. 꽁무니에 따라붙는 요 장면이 그치? 과연 이 후술된 내용하고 호응하는가? 거부하고 싶지만 수업되고 싶은 마음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야. 지문에 나타나면. 5번 선택지. 제1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은 자 민도식이 독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그치? 하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돼. 그치? 이 두 글자로 움직이지 않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지문에서, 보기에서는 뭐라고? 무시라고 써. 또는 망설임, 이렇게 봐야 돼. 그치? 그래서 2, 4번 정도 남겨놓으면은, 자, 문제 풀 때 이상 없을 거야. 다음 28번 문제, 특정 부분, 그치?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니까 나오면 바로 풀면 되겠고, 중요한 이전이네요. 다음에 29번의 기억은 극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굵은 글자와 함께 나올 겁니다. 얘네들 순차적으로 소구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자, 30번은 실시간 문제군요. 자, 그럼 지문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자, 내가 준서야, 앞부분 줄거 누가 줘? 앞부분 줄거 누가 줘, 너? 출제자가 줘. 그치? 그니까, 출제자가 너희들이 본문 지금 들어갈 때, 요 정도 지금 관계는, 이야기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주는 정보 힌트야.
잘 읽어야 돼. 자, 독립산업은 우리가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집단으로 읽읍시다. 자, 사무직 남자 사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 이게 뭐야? 집단의 논리 되겠고, 자,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답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누가 만든? 집단이 만든 이 산업회사가. 자,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누굴 거라? 민도식이겠지. 이제 그래서 자, 들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복수니까 민도식 말고 플러스 알파들이 있을 건데 우리 민도식에 좀 초점을 두고 읽읍시다. 자, 어쨌든 이 논리에 대해서, 그치? 집단 논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만 여기 수용을, 그치? 머물거리는 미원적 인물 인 민도식 나올 거. 이걸 우리 아까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이 말은 뭐야? 이미 끝났다. 절반쯤 입혀져 있다. 결국 뭐야? 이 멘트,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 같이 가라앉혔다라고 하던 멘트의 주체는 민도식인 것 같고,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가, 그치? 이 논리적인 힘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나?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가 지금 뭐 지랄해봤자 이미 절반은 뭐야? 그래, 이미 아까 뭐 무슨 위원회 결성해서, 그치? 새로운 제목 결정했고, 이미 거의 뭐야? 결정된 사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을 가하되, 그치?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응. 자, 그래서 민도식이 나서서 분위기를 가라앉혔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걸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지. 즉,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준비위원회였던 사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거지? 구색 맞추기였다고. 그래서 이제 기름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는 이것을 이 집단의 지배 논리를 수용한다거나 내지는 아예 벗어버리든가는 무슨 뜻이겠어? 수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얘기 아니겠니? 자,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그걸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문제다.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해서 제복 얘기가 별로 그만하길 하지 하고 잠깐 끊어갈게. 그래서 우리 기업 문제 관련해서 지금 29번 문제 1, 2번 선택지 풀 수 있다고. 이미 끝난 일이야는 말로 보아서 남자 사원들 중에 기업을 마저 입을지, 그치? 자, 입을 상황이 지금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수용을 할지 수용하지 말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이것 관련해서, 그렇지? 우리 민도식을 비롯한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약간 트러블 좀 있었다.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을 것인가? 수용과 수용 X. 좋아요. 그러면은 1, 2번 선택지는 소거됐습니다. 다음 계속. 자, 그리고 생산부 공원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어쨌든 한 사내가 생각했는데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은 당연히 어디? 민도식과, 그렇지? 자, 그 사무직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뭔가 야릇한 웃음을 짓더라는 거야. 그 야릇한 웃음이란 지금 저 지금 그들이 이야기, 그치? 를 듣고 있었고, 뭔가 좀 할 말이 있거나, 그치? 어떤 생각이 있거나, 요 정도 어떤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번에 1번 선택자 볼까? 권 씨가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권 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사내라는 인물의 성이 권 씨인 것 같은데 야릇한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저 이야기에 뭔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라는 요 정도의 반응이라 볼 수가 있겠네. 자, 다음 글을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장상태, 그러니까 민도식이랑 얘기하던 사람이겠지. 즉 사무직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이봐, 저기 앉은 사람 내가 좀 보자라고 전해! 라고 장상태 얘기했어.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윤, 그래 당연히 이거는 자, 이 얘기 지금 하니까, 그치? 전에 느낌 찍혀 있으니까 장상태 저 반응에 놀랐다. 당연히 30번에 2번 선택 익스큐즈겠지, 그치?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미스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즉 아까 우리 물음표 했었잖아요, 그치? 한 사내
권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 자, 다가가기 전에 그쪽 권씨 쪽이겠지? 자진해서 스스로 먼저 일어섰어.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이유가 이 목소리 되게 컸나 봐. 그래서 아까 놀랐던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권씨는 확인 안 됐는데 선생님께서 권씨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억을 옆에 자,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띤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어.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두고 비웃지 비웃기? 어제부터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지 오늘 처음이 아닌가 보다. 자, 어쨌든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 말소리가 뭐였다. 일단 컸기 때문에 들렸다. 이유 두 번째. 자, 말씀 내용이 독립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한다. 그 내용이 독립산업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말소리 커서 들렸고 그 내용이 독립산업의 내용이라서 관심이 갔다라는 그치? 갑자기 이유를 변명하고 있네요.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립가족의 이론이 분명하군. 뭘 보고 알아챘을까? 복장이라든지 그치? 또는 여기 달려있는 뭔가를 보고 알았겠지. 그래서 부서가 어디야? 라고 하니까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격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아주 성까지 짝을 지어보시게. 성이 권입니다. 하고,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치? 약간, 신경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장 상태를 가리키는 거겠지.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 몇 번, 31번에 2번 선했지, 남겨뒀었지. 놀이객감으로 삼자고, 그치? 눈짓을 은밀히 보냈다라는 것은 이거 지금 투쟁, 논쟁,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 그냥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이 그치 못마땅하니까 대신 다른 데다가 화풀이를 할 작정으로 권씨와 같은 그치 자벽부를 하나 그냥 찝은 거야. 그러니까 31번에 2번 선택지에 투쟁, 논쟁,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안 한다라는 진술은 부적절하다는 거지. 이해돼? 정답이 2번인 겁니다. 31번에. 그치? 응.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일 것인데 라고 지금 요거는 민도식의 생각이겠네. 자, 그러나 도식이 보기에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 그래서 그치? 자, 요거는 내가 안 읽을게. 쭉 딱 보시면은 어쨌든 민도식의 입장에서 자벽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권씨에 대한 지금 평가 판단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A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상태, 민도식, 권씨라고 지칭하는 거 봐서는 이 작품 몇 인칭? 3인칭 서술자 시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민도식이라는 특정 인물에 의해서 그치 권씨가 지금 평가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 우리 계속 요즘 자주 나오네요. 민도식이라는 특정 인물을 그치 시선 또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특정 대상을 사건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 민도식을 우리는 초점하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렇지? 생김새가 어떻고 표정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 요즘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4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그래서 짝을 채우기 싫다. 이것이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이 자병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에게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어.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한다고. 그치? 응. 자, 그럼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 이 뭡니까? 제복이잖아. 그치? 이 제복 때문에 지랄병 하는 새끼들도 있네. 그냥 지내실 수가 없었어. 그러면은, 자, 3번 선택지, 29번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은, 누구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치. 이렇게 지금 목숨 걸고 투쟁하는데, 우리 팔 잘리고 다 잘리고 작업 중에, 그치. 안전사고 난 사람들 위해서 투쟁하는데, 누구는 그 옷 하나, 그치. 입고, 안 입고, 그것 때문에, 그치. 사표 내니, 지랄하니, 따르니 많이 이러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이해 공감이. 안 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어, 권씨는. 또 생산부, 자벽부야. 자벽부라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옷 따위 입으면 돼요. 안 다치고 돈 잘 받고 그죠? 대우 잘 받는 게 걔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앞선 투쟁, 그치? 그리고 자, 지금 제복과 관련된 논쟁이 있으면은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29번에 3번 선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자, 권씨 도 이미 틀렸다.
도가 올소 또 아니잖아. 그치?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는 수가 안 돼요. 이들과는 다른 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남자 사원들은 뭐하고 있다고? 옷 빠지고 지랄 동안. 우리 지금 권씨 같은 자벽부들은 그래 실제 그치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생존과 소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 마찬가지로라는 공통분모로 묶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부적절하다. 되나? 자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 마저이 볼지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정서술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면은 28번에 4번, 29번에 3번, 31번에 2번, 30번에 지금 스몰 C, D, E 3개만 남았거든? 그거 중요한 이유에 있으니까 빠르게 그 전후, 그 A, B, C, C, D, E 앞뒤 한두 줄 정도만 빠르게 확인해서 넘어가면 끝입니다. 안 그래? 자, 봐. 그래서, 자, 실전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자, 끝까지 쭉 다 읽었다라고 했을 때, 힘줘서 읽을 부분은 바로 뭐야? C 부분, 그치? 또는 앞뒤 한두 줄. 그 다음 뒤에 앞뒤 한두 줄 정도지. 이걸 전부 쭉 다 읽을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씨가 뒤늦게 집을 나서고 말았다. 왜 거듭되는 재촉이란 뭐야? 그래서 아내가 지금 보니까, 계속 뭐, 회사 지금 밥 빌어먹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유니폼 안 회사 쓰도록 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이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아내가 민도씨에게겠지. 너 회사 안 가니? 오늘 뭐 창립 기념일이라면서 뭐 체육비 한다면서 왜 안 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3번 선택지에 그치? 자, 이 30분에 3번 선택지. C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해서 보인 반응이겠죠. 그치? 그래서 왜 안 가냐 빨리 가라. 그 다음에 자 숨이 턱 막혀온 뭐 때문에 검정 본색 일색의 운동장 같은 말 뭐야? 그래 같은 색의 그 제복 유니폼을 입은 그치? 사원들이 다 뛰어. 그럼 요거 좀 우리가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행동한다고. 세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고3 정도, 고3 돼서 문학하는데 이 정도 어딘지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면은 막 곤란한 것 같은 이 회기라잖아, 회기라. 이제 그래서 우리 유능길이 지금 이제 이 날개 또는 수갑에서는 회기라. 그치? 자, 어떤 이제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이 뭘 이뤄간다고. 대성상식 요 정도는 딱딱 로직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고 그냥 문제 뭐 또 읽는다? 그럼 안 돼. 알겠지? 목적 가지고 읽어줘. 그래서 지금 여기 30번에 4번 선택지도 그지?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하나 획일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습 속에서 민도식이 보이는 반은 뭔가 답답하고 그지? 그런 느낌을 얻는다. 정답은 이제 5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자, 이는 볼 필요도 없이 집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풀이 좀 하고 있으니까. 자, 봐.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니까 이거 지금 지각한 사람 누구겠어? 늦게 온 사람 민도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사원들이 주체가 아니고 사원들과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뭐야? 자기를 야유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민도식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반응이란 말이지 사원들이 아니고 맞아? 사원들이 노래를 했던 거 그 노래에 대해서 그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보이는 반응인 것이지 직원들이 그지? 사원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30번에 5번 선택지 뭐라고 하고 있어? 사원들이 민도식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러죠? 자, 불만, 이제 반응의 주체를 사원들로 잡고 있잖아. 안 되지. 민도식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건. 맞죠? 정답은 5번이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내가 춘향전 지금 나와요. 춘향전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광안루기라고 해서 광안루가 춘향이 몽룡이 지금 만나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요게 문제가 하나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었다면 21번 같은 거. 21번에 A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자 보니까 이게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금 한문 소설이고 총 8부로 8회로 되어 있고 견해가 나오고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자로 나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라지 A 부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째 그렇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것들 그치? 기억까지. 그래서 5번 설치 보면은 A와 기억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해서 8회로 구성한 이거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몽룡이와 춘향이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기억은 그냥 지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그냥 뭐 이제 평가, 반응 이런 것들 짤막함들서 좀 제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8회로 왜 구성될 수밖에 없었냐? 얘네들의 이야기가 뭐냐 좀 구구절절 그지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8회고 방법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3점이 아니지. 사실 그리고 이거 아마 작년 수능에서는 심리용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혀 심리용 아니고 전혀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그냥 A와 B형만 되지 와리가리 쳐도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5번 찍혀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해 문제.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이해도 내용 확인하는 문제, 꽃끈을 이제 또 공간에 대한 문제, 김한이란 인물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해 전부 다 내용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아주 낮았던 시험이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 15분 안에 17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지?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비문학 할 건데, 블록체인, 그 다음에, 영화, 그 주제통합 지문은 꼭 읽어보세요. 특히 블록체인. 요즘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원리, 과정들, 이제 적용되는 기술들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자, 3, 4, 5, 6페이지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 다음에, 영화, 이 지문하고는 꼭 읽어오십시오. 내일 쌤이랑 같이 읽고 풀이를 할 거니까. 본인이 읽어오는 거랑 그냥 쌤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읽는 거랑 느낌이랑, 사고하는 과정이랑 완전 달라. 알겠지? 본인 먼저 읽어와줘야 된다. 그래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발 내일 읽어와 주세요. 알겠지? 고생했어. 백점이다.